안녕하십니까. 자, 2023년 7월 달입니다. 개띠분들의 그 나이별 운세와 하루하루 일진 중에서 중요한 날 중심으로 알아보기로 합니다. 자, 그럼 먼저 7월 달 월운세부터 알아보기로 하죠. 기본적으로 반한살에 형살이 함께 하네요. 이 반한살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추진하던 일들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자격증을 취득하는 등 성과가 또 보이는 그런 시기다,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현역에서 물러나 정관의 우를 받는 시기라 가지고 긴장은 조금 풀리고 심리적인 여유도 느끼는 여유 있는 시기다,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는 전문가의 반열에 오르고 실리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시기이기도 하겠고, 또 남들한테 구속받지 않고 자신의 뜻대로 융통성 있게 사는 시기지만은 스스로 사업을 시작하거나 리더로서는 조금 힘에 붙인다,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당연히 그 활동성이 강한 일이나 사업 확장에는 상당히 좀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겠고, 참모직이나 비서직 같은 직장 생활이 좀 유리한 시기다,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성적 향상이나 신학에 성공할 수 있는 계기도 될 수 있겠고, 사업하시는 분들은 사업이 확장돼 가지고 수입이 증가되는 그런 계기도 될 수 있겠다,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특히 그 정년기에 계시는 분들은 결혼이나 아기의 탄생 등으로 인해 가지고 새사람을 맞이하는 그런 행운도 따르는 그런 시기지만은 현실 도피 성향으로 인해 가지고 게을러지거나 재치 현상 같은 이런 경우도 생기기 쉬우니까 기 좀 주의해야 되겠다,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또한 그 집안에 노인분이 계시면은 이렇게 형살까지 함께 하니까 건강 관리는 상당히 좀 신경을 쓰셔야 되는 그런 시기일 수도 있겠다,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. 자, 이번에는 7월달 한 달 동안의 개띠분들의 그 나이별 운세 살펴보기로 합니다. 6세, 66세 되시는 분들 무술년에 태어나셨고 황색계에 해당하십니다. 천을귀인이 함께하고 12운성은 쇠지에 속합니다. 이 천을귀인 같은 경우에는 어려움이 생겼을 때 그 어려움을 좋은 기운으로 바꿔주는 최고의 길신이다,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천을귀인이 그 운세에 쏘게 되면은 항상 주변에서 도와주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고, 또 인덕이 많아가지고 설령 어려움이 생기더라도 주변의 도움으로 무난히 해결된다,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. 자, 그런 가운데 이렇게 12운성은 쇠지에 속합니다. 이 쇠지 같은 경우에는 현역에서 물러나는 원로 역할과 유사해가지고 많은 경험과 연륜을 바탕으로 능숙함을 자랑하는 시기다,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세련된 처리 능력과 실력은 있지만은 투지가 조금씩 약해지는 그런 시기일 수도 있겠고, 또 현역에서 물러난 그런 시기다 보니까 자기 생각대로 모든 일이 추진되지는 않겠죠. 현역에 있는 사람들한테 조금 부탁을 해야 되는 그런 경우도 생길 수 있으니까 직업상 부침도 조금 생길 수 있겠고, 또 일처리가 매끄럽지 못한 그런 면모도 조금씩은 나타나겠다,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그렇지만 어떻습니까? 아직은 왕지에서 막 물러난 이 정도의 기운이니까 상당히 좋은 기운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그런 가운데 비급이 쇠지에 속하다 보면은 형제자매나 친구 동료 같은 가까운 사람들이 조금씩 어려운 경우도 생길 수 있으니까 주변도 조금 돌아보는 그런 여유도 좀 필요하겠다,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. 18세, 78세 되시는 분들 병술년에 태어나셨고 적색계에 해당하십니다. 12운성은 역시 쇠지네요. 좀 전에 설명드렸고요. 자, 그런 가운데 이렇게 상관이 쇠지에 속하다 보면은 사업이나 추진하던 일에서 어려움도 조금씩 따를 수 있겠고, 특히 그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식으로 인한 걱정거리도 조금씩 생길 수 있는 그런 기운이니까 그런 부분은 조금 신경을 쓰셔야 되겠다, 볼 수 있습니다. 운세를 보시면 어떻습니까? 왕지에서 쇠지로 이렇게 내려오는 기운이었으니까 다음 달에는 이렇게 병지까지 내려가겠네요. 조금은 더 신경을 쓰셔야 되는 그런 기운이 앞으로 다가오겠다,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. 자, 30세, 90세 되시는 분들 갑술년에 태어나셨고 청색계에 해당하십니다. 천을귀인과 천간합이 함께하고 12운성은 묘지에 속합니다. 이 천을귀인 같은 경우에는 어려움이 생겼을 때 구세주가 나타나는 그 정도의 기운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이 천간합 같은 경우에는 주변 사람들과 관계도 돈독하고 또 유대관계가 좋아가지고 정신적으로 상당히 안정된 그런 기운일 수도 있겠고, 특히 이 천간합 같은 경우에는 음과 양의 합이라 가지고 부부지합이라고 합니다. 그러다 보니까 부부간이나 연인간 같은 이성간의 교제에는 상당히 좋은 한 달이 되겠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그런 가운데 이렇게 12운성은 묘지에 속합니다. 묘지가 어디 있습니까? 여기 있죠, 그죠? 자, 여기 있으니까
어, 죽음을 맞이해 가지고 묻힌 자 그 정도의 기운이다 보니까 현실과 좀 격리된 자 그런 기운이다 볼 수 있겠습니다. 당연히 그 판단력과 추진력 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추진하던 일에서는 그 중단 사태도 오기 쉽겠고 또 폐쇄적인 성향도 나타나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하는 일이 조금 위축되고 물심양면으로 좀 답답하고 지지부진할 수도 있지만은 이런 때는 어떤 활로를 모색하기보다는 수승의 기분으로 차분히 보내는 그런 여유와 지혜가 좀 필요한 시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그렇지만 이 묘지 같은 경우에는 그 화개살 기운이 있어가지고 예술적 감각도 좀 뛰어나고 또 정신적인 것을 추구하게 돼가지고 공부를 하거나 기도, 수양하는 이런 분들한테는 상당히 도움이 되는 그런 기운일 수 있겠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. 자, 그런 가운데 이렇게 재성이 묘지에 속하다 보면은 재물운이 박해가지고 재물도 잘 모이지 않고 또 그 재물로 인해 가지고 어려움을 겪거나 또 힘든 상황도 생길 수 있겠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. 특히 그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내와의 인연도 조금 약한 시기니까 아내와의 화합이나 화목에 조금 신경을 쓰셔야 되는 그런 기운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42세 102세 되시는 분들 임술년에 태어나셨고 흑색기에 해당하십니다. 12운성은 양지에 속하네요. 이 양지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막연하게 구상만 하던 그런 일들을 실질적으로 좀 추진해 볼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울 수 있는 시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때로는 그 금전적인 혜택도 주어지고 다소간의 행재수도 따르는 안정적인 기운도 포함되고 또 부모 형제나 친구 동료 같은 가까운 사람들의 도움도 큰 그런 시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보편적으로 행운도 있고 또 주변의 보살핌이 큰 시기지만은 모든 면에서 보호를 받는 시기다 보니까 스스로 어떤 일을 해결하기에는 조금 힘이 부족한 그런 시기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. 이렇게 그 12운성이 양지에 속할 때는 종교나 철학, 교육 같은 다소 좀 정신적인 부분에 치중하시면은 좀 도움이 되는 그런 시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. 자, 그런 가운데 이렇게 관성이 양지에 속하다 보면은 자신의 하는 일이나 직업이 남들한테 내세울 만한 그런 상황은 되기 좀 힘들다 볼 수 있겠고요. 특히 그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남편이 조금 덜 믿음직스러운 그런 한 달이 될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. 운세는 보시면 어떻습니까? 태지에서 양지로 이렇게 올라가는 기운이었네요. 다음 달엔 장생지로 올라가는 이런 기운이니까 점차 좋아지는 그런 기운 가운데 있겠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54세 되시는 분들 경술년에 태어나셨고 백색기에 해당하십니다. 천을귀인이 함께하고 12운성은 관대지에 속합니다. 이 천을귀인 같은 경우에는 어려움이 생겼을 때 구세주가 나타나는 그 정도의 기운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. 자, 그런 가운데 이렇게 12운성은 관대지에 속하네요. 이 관대지 같은 경우에는 허리띠를 메고 학교에 가는 그 정도의 나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노련미가 조금 부족한 면은 있지만은 사업이나 추진하던 일에서는 상당히 열정적이고 부지런해 가지고 좋은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그런 운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당연히 그 사업은 호전되고 취업을 하거나 승진승급 같은 사회에서 인정을 받는 그런 시기라 가지고 금전적인 혜택도 주어지는 좋은 시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그렇지만 모든 일이 잘 풀려나가는 그런 기운이다 보니까 지나친 자만심으로 인해 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이 의견을 무시하거나 또 이 일을 경솔히 처리하는 그런 경향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조금 주의하신다면은 상당히 좋은 운세다 볼 수 있겠습니다. 자, 그런 가운데 이렇게 인성이 관대지에 속하다 보면은 문서운이 좋아가지고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자격증을 취득할 이런 계획을 가신 분들은 조금 적극적으로 추진해도 좋은 그런 시기도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운세를 보시면 어떻습니까? 목욕에서 관대지로 이렇게 올라가는 기운이었으니까 다음 달에는 걸록지까지 올라가겠네요. 좋은 기운으로 이어지는 그런 기운 가운데 있겠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이번에는 7월달 한 달 동안의 개띠분들의 그 하루하루 일진 중에서 좀 중요한 날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합니다. 먼저 좋은 날부터 한번 살펴보시면은 2일, 3일, 11일, 14일, 20일, 26일, 23일 이 정도가 좋은 날로 잡혀 있네요. 여기 6회살의 방합 같은 경우에는 형제자매나 친구 동료 같은 가까운 사람들의 도움으로 상당히 어려운 일도 쉽게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기운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. 자, 여기 3일 날 같은 경우에는 연살이 육합이네요.
이성간이나 가까운 사람들의 도움으로 데이트를 나거나 미팅, 소개팅이기 위해서 자신의 짝을 찾는 그런 하루가 될 수도 있겠고, 11일 날 같은 경우에는 그 장성살의 삼합입니다. 여기 장성살의 삼합 같은 경우에는 학창 시절의 그 동창생들이나 직장 다니시면서 동료분들 아니면 이웃분들 이런 분들의 도움으로 어떤 일을 추진해도 잘 풀려나가는 좋은 운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이번에는 그 안 좋은 날 한번 살펴보기로 합니다. 자, 6일 날, 9일, 10일, 12일, 18일, 21일, 22일, 24일, 30일 이 정도가 조금 안 좋은 날로 잡혀 있네요. 6일 날 천살이 육형 같은 경우에는 건강상 문제 조금 신경을 쓰셔야 되는 그런 기분이다 볼 수 있겠고요. 여기 9일 날에 월살의 충 같은 경우에는 부부간이나 가까운 사람들 간에 좀 서운한 감정 들기 쉬운 그런 기분일 수도 있겠고, 또 이렇게 충까지 있으니까 각종 사고 수도 좀 신경을 쓰셔야 되는 그런 기분이다 볼 수 있겠습니다. 자, 11일 날 같은 경우에는 그 망신살의 원진이죠. 자, 이런 기운 같은 경우에는 시험을 보거나 선거 같은 어려운 과정을 치르시는 가운데 주변 사람들과 갈등 관계, 원망 이런 거 듣지 않도록 좀 신경을 쓰셔야 되는 그런 기운일 수도 있겠고, 특히 그 이성 간의 교제에는 좀 신경을 쓰셔야 되는 그런 하루가 되겠다 볼 수 있습니다. 자, 12일 날 같은 경우에는 그 반한살의 육형이죠. 자격증 취득이나 아니면 시험 같은 이런 과정 속에 건강관리 좀 신경을 쓰셔야 되겠고, 더불어 이렇게 형살 같은 경우에는 손재수도 조금 신경을 쓰셔야 되는 그런 운세일 수도 있습니다. 자, 이렇게 오르는 그 2023년 7월달 한 달 동안의 개띠분들의 7월달 오른세와 나이별 운세 더불어 하루하루 일진 중에서 중요한 날 중심으로 살펴봤습니다. 자, 무더운 7월달이죠. 건강 조심하시고 좋은 한 달 만드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